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우리가 네 가지 문장 성분이 뭐뭐였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과연 이러한 네 가지 문장 성분들을 시험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장의 첫 단어에 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흔치 않습니다. 그죠? 바로 형식적인 주어, 우리가 흔히 가주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온다면 이때 항상 진주어로서 정답의 가능성 있는 단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투부정사와 대절. 자, 요런 식으로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요. 자, 그러면 it is important. 이거 다 읽으면 안 돼. 바로 첫 단어 it만 딱 보는 순간 뒤쪽엔 투부정사와 that 둘 중에 하나만 있었겠군. 먼저 예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딱 보는 순간 D번에 to, 그 다음에 B번에 that. 이게 일단 정답의 물망에 올라야 되겠죠. 자, 가볍게 A번과 C번 지워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요. to를 쓸지, that을 쓸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해볼게요. to가 만약에 정답이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뒤쪽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하지만 that이 만약에 정답이 되었다면 주어 쓰고 동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빈칸 뒤쪽에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조심스럽게 뒤쪽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떨리는 순간이네요. 예. All workers, 주어, follow, 동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패턴 중에 바로 아래쪽에 해당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B번에 that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갔을 때 to가 정답이 되는 부분도 예상하셔야 돼요. 동사만 나와 있다면 그때는 to가 정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Mr. Grant. 이미 주어는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 자리인데 동사를 바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will. 자,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will, can, may.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부르고요. 조동사는 빈칸 뒤쪽에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원형이라는 형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었죠. 4개 보기에서요. 일단 명사, 조동사 뒤에 명사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인 단어들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동사 자연의 형태로 정답을 골라내라. 그래서 정답은 will arrive.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토익에서 조동사 자체를 빈칸으로 뚫어서 정답으로 묻는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탭스라든지 그 밖에 다른 시험에서는 조동사를 정말 잘 묻는데요. 토익에서는 조동사 자체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항상 원형만 고를 수 있는지 그 능력만 갖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별표. 항상 고민해요. 별 2개 칠까? 하나 칠까? 좀 고민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문장 성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The main server board. 자, 우리가 보통 메인 서버 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 통신과 컴퓨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컴퓨터 안에도 메인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인보드라는 단어에서 서버, 그죠?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드, 이 전체적인 망 자체를 더 메인 서버 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 몰라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문장의 첫 단어니까 주어라는 것만큼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별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시겠지만 주어 동사 사이에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수식 어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The main server board 동사 나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사가 아닌 단어가 등장을 했다. for란 단어는 내가 알기에 동사가 아닌데 그럼 거기서 느낌 받으셔야 돼요. 수식 어구가 등장했구나. 그러면 그 뒤쪽부터는 계속 이렇게 읽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냐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Land Connections and Surveillance.
뜻 몰라도 명사. 아직 동사 안 나왔어. 전치사 명사. 아직 동사 안 나왔어. 뒤쪽도 24 hours a day. 동사 안 나왔어. 결국 주어가 오고 나서 동사라는 것만 빼고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수식어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편안하게 4개 보기를 보시면서 동사를 골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S가 ORS로 끝나는 단어들은 여러분 명사입니다. 교환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도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ing 붙은 거 동사 아니고요. tion으로 끝난 단어도 동사 아닙니다. 바로 operate, 작동한다, 가동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는 C번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C번이고요. 수식어구를 제거해서 동사를 찾는 문제는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There are.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단어를 주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었다. 가짜 주어였다. 오히려 주어는 뒤쪽에 숨어있는 단어가 주어였더라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man이라는 단어와 결합된 상태. 두 번째, are, 복수에 해당되는 동사에 해당되는 복수 명사가 정답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예상되시겠죠? 4개 보기 저 해석 안 할게요. 마지막 단어의 복수처럼 생긴 단어를 골라내시면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죠? 바로 S로 끝나는 정답 몇 번? B번의 checks. 해석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There are many quality checks. 품질 검사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an이라는 단어 있죠.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우리나라 단어 중에 여러분 이 단어랑 되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there are many checks.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이, many 비슷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many는 한국어에서 근원되었다. 네. 근거 없는 말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다양한 형태의 주어와 동사를 골라내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Part 6 안에서도 우리가 주어 동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this facility. 이 시설물은 문장의 첫 단어는 주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주어 뒤쪽에 바로 위치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인데 동사 아닌 거 한번 지워봅시다. ing 붙은 거 동사 아니라고 하죠. to가 붙은 단어 동사 아니라고 하죠. 결국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의 차이점은요. 현재형 동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과연 무슨 시제를 써야 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요. 6 washing machines, 6개의 세탁기와 and 6 dryers, 6대의 건조기가 있습니다. That are available for use 24 hours a day.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는 얘기죠.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는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 분자에는 산소와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제를 과거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부분 시제를 타지 않아요.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포함됐었어요가 아니죠.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 include 자체가 항상 현재 시제와 결합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그거 모르면은 과거에 포함됐었나? 현재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동사 include는 웬만하면 현재 동사를 써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Part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와 목적을 묻는 Part 7의 문제 유형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우리 토익에서 출제되는 대부분의 독해지문은요. 2괄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글에는요. 이 주제가 보통 뒤쪽에 오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자체가 정말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하는 경향이 조금 많아요. 그죠?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뭐 여자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싫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혜선이 왔니? 네, 오빠 저 왔어요. 그래, 너 참 좋은 애야. 자식. 아유, 착하갖고, 아유, 넌 참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지만 난 너가 여자로 느껴지진 않아. 항상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하지만 토익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묻는 문제들의 유형 먼저 살펴보고 특징 말씀드릴게요. 메인 토픽, 주제가 뭐예요? 이 기사는 무엇에 관한 겁니까? 역시 주제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What does the notice mainly discuss? 주로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제 묻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Purpose, why, 그 다음에 왜, what made도 여러분 why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묻는 문제들이 우리가 큰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요? 문장 첫 부분에 그 단서들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부분에 자주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말해주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냥 해석해서 이게 주어로 고르는 게 아니고요. 바로 Thank you for, 자,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for 이하가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등장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거야. 요런 단어들이 독해 지문 속에 등장하면 이제부터 주제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문제를 풀고 주제 한번 골라보는 연습해 보도록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hy was this letter written? 이 편지 왜 쓰였습니까? 라고 했죠. 편지를 쓴 목적, 주제를 묻는 문제.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바로 문장의 첫 부분에 등장한다는 거. 이걸 먼저 알고 계시면 독해지문 길어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첫 부분에서 그 목적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Dear Mr. Francis. Francis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글입니다. 목적 어디 나온다고요? 첫 부분에. 자, We are sending you this letter. 우린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Regarding.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단어 어디죠? Regarding. 뭐뭇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고 요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게 오늘의 정답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An incorrect payment. 자, payment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낸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payment made. 당신이 내신 그 payment. 당신이 돈 내셨는데요, 그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받는 프랜시스 씨에게요, 뭔가 잘못된 거를 알리기 위해서 쓴 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고객한테 쓴 글이겠죠. 대충 내용을 보시면요, 177.87달러, 29.31달러, 지금 당신이 내신 돈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정답이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해볼게요. To confirm an order.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주문이 아니죠. 요금 잘못된 거 알려드리려고 쓴 거였었잖아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 주소 아니잖아요. 돈 낸 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pay for a bill. 청구서에 돈을 내기 위해서. pay for는 지불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돈 내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프란시스 씨예요. 예, 지금 귀하가 내신 돈이 좀 잘못됐습니다. 돈 내는 게 아니지. 그럼 네 번째, to draw a customer's attention.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오늘 뭐죠? 네가 낸 돈 잘못됐어. 갑자기 얼마나 관심이 땡기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안녕하세요. SK텔레콤입니다. 예, 무슨 일이신데요? 이용계 씨 내신 돈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 냈는데. 관심 얼마나 끌어요.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라는 표현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o draw a customer's attention.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편지의 목적은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문장의 초장, 초장은 조금 그렇네요. 네. 초반에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Part 7까지는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토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가 어느 패턴에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지. 명사가 정답이야? 투부정사가 정답이야?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묻는 건데 Part 7에서 주제를 묻는 문제는 다 읽지 않아도 된다. 문장의 첫 부분만 읽어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밖의 내용들은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철저한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